리프팅, 즉 탄력을 올려주는 것이 바로 동안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동안에 대한 니즈가 연령을 불문하고 또 나이, 또 성별을 불문하고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피부과의 시술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홈뷰티 디바이스, 특히 탄력 디바이스의 매출과 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부과 시술 중에선 어떤 것이 가장 대세일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탄력이 바로 동안 시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에 있어서도 리프팅 시술, 리프팅 레이저가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리프팅 레이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레이저는 울세라와 써마지죠. 고가의 시술인 만큼 가장 효과적이고 또 기간도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울세라는 초음파의 강력한 에너지를 통해서 피부 진피층의 탄력,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써마지는 진피층의 심부열을 높여줌으로써 노화된 콜라겐을 파괴하고 어린 콜라겐을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탄력 레이저입니다. 이와 같은 울세라와 써마지는 약 200만 원대의 고가의 레이저이죠. 이와 같이 울세라와 써마지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고가의 대표적인 레이저 시술이라면 조금은 더 저렴한 보급형의 레이저도 있습니다. 올리지오나 인모드, 슈링크, 튠페이스와 같은 시술이 그와 같은 레이저에 해당을 합니다. 지속기간은 조금 더 짧고 효과는 조금 더 약하지만 수십만 원대로 울세라나 써마지와 같은 수백만 원대보다는 약간은 더 가격이 합리적이다, 조금 부담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보급형의 시술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대의 시술과 또 수십만 원대의 시술은 당연히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대표적인 시술로 일컬어지는 울세라와 써마지, 즉 고주파와 초음파는 진피층의 탄력을 개선하고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기능을 하면서 무너져가는 얼굴 피부의 탄력 기둥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워줬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피부 안쪽의 성분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노화란 탄력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피부 안쪽의 구성 성분들이 감소하게 되면서 피부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 즉 치밀했던 피부가 치밀도가 떨어지면서 촘촘했던 피부가 성글성글 비어가는 것이 바로 노화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탄력을 세워줬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어가는 피부를 영양성분과 재생인자로 채워주는 것으로 이 동안의 시술은 완성이 됩니다. 즉 세워주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핵심 동안 피부과 시술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피부과 시술, 리프팅 시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고주파 써마지는 200만 원대의 가격이 평균 금액이라고 하죠. 1년에 한 번의 시술을 권장하고요. 초음파, 울세라는 600샷, 높은 샷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원,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의 시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킨 인핸스먼트, 즉 채워주는 시술이죠. 피부 안쪽 깊숙이 영양 성분, 재생 성분, 성장인자를 깊숙이 많이 채워주는 스킨 인핸스먼트, 약 2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번의 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프팅 시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간 약 84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피부과 시술 840만 원이라는 비용 다 한 번 투자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800만 원대의 비용을 투자해서 어려질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고주파 시술, 울세라 써마지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을 해야 한다. 또 스킨 인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의 시술을 권한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주기, 즉 지속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 또는 한 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지속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을 권한다는 것은 1년이 지나면 시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올려갔던 탄력이 다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용, 고가의 비용을 1년에 한 번씩 투자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피부의 노화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에서 10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점점 주기가 짧아지면서 반복적으로 고가의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피부과 시술 물론 효과가 있지만 첫 번째 한계점, 고민을 하게 되는 페인 포인트는
가격적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울세라 레이저는 수면 마취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술이라고 하죠. 두 번째, 고통을 수반한다, 매우 아프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생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특히 침습적인 방법, 즉 주사기를 통해서 직접 얼굴에 촘촘하게 성장 인자를 주입하는 스킨 인핸스먼트, 리쥬란 힐러와 같은 시술은 주사기 자국이 났겠죠. 주사바늘 자국이 남고 부어오르면서 약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열흘 정도의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가격 부담, 두 번째 고통을 수반한다, 세 번째 재생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한계,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피부과 시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가의 시술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피부과를 찾고 레이저 시술, 리프팅 시술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굴이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날렵하게 올라붙어 있던 턱선, 그리고 입체적이었던 얼굴의 라인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흘러내리면서 점점 넙대대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왜 커질까요? 이마에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마가 처지면 눈이 작아지고 눈꼬리가 처지고 또 볼 피부가 처지면서 접혀 들어간 것이 바로 팔자주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더 처진 피부는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이 턱선에 다 걸리게 되면서 결국은 턱선이 넓어지고 얼굴이 커지게 되고 얼굴의 중안면부의 볼륨은 없어지면서 납작하고 커진 얼굴, 즉 넙대대한 얼굴로 변해간다라는 것이 바로 노화, 3차원 윤곽과 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얼굴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볼 부분의 탄력이죠. 볼 부분이 빵빵하게 탱탱하게 올라붙어 있는 입체감, 그리고 이 턱선이 선명하다. 물론 사람마다 얼굴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V라인이신 분도 있고 동그란 분도 있고 약간 사각턱인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젊었을 때의 턱선의 특징은 얼굴과 목의 경계가 분명하고 선명하다. 즉 턱선이 올라붙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노화가 되면서 탄력이 무너지면서 마치 흘러내리듯이 얼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무너지면서 턱선이 불분명해지고, 즉 얼굴과 목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이 볼 부분의 볼륨이 빠진다. 이것이 바로 노화, 변해가는 얼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은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턱선의 너비, 즉 귀끝에서 턱 중앙까지의 이 길이가 10년 동안 2에서 3mm 정도 늘어나고 있다, 길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2cm, 3cm가 아니라 고작 2mm에서 3mm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큰 차이, 입체적인 얼굴에는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얼굴이 커지는 이유, 뼈가 자라고 있을까요? 성장판은 늦어도 20대 초반에는 다치기 때문에 뼈가 자란 것이 아니라 피부의 탄력, 즉 두개골을 꽉 조이면서 감싸고 있던 피부의 탄력이 느슨해지면서 두개골이 벌어지게 되면서 실제 골격 구조까지도 변화하게 되고 또 피부의 탄력이 무너지게 되면서 얼굴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무너져가는 피부의 탄력,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피부를 지탱하는 단백질 기둥인 콜라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 피부는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지방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진피는 전체 피부의 90%를 차지하는 진짜 피부라고도 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피층을 차지하고 있는 90%가 바로 콜라겐, 탄력 물질이라고 하죠. 콜라겐은 탄력 단백질로서 지금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 사슬 단백질로 보이고 있죠.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서 그물과도 같은 망상 구조를 이루게 되면서 피부를 표면을 떠받치고 있는, 짱짱하게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망상 구조의 기둥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또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콜라겐이 망상 구조, 그물망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 또 엘라스틴이 그 사이사이를 고정하게 되면서 견고하고 짱짱한 이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의 구조로 탄탄하게 떠받치고 있을 때 이 탄력의 구조가 견고할 때 표면, 피부 표면이 팽팽하게 받쳐져 있는 것, 즉 안에서부터 떠받쳐진 이 탄력, 진짜 탄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히알루론산과 영양 성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과 영양 성분들은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적 바탕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윤택한 토양이 필요하듯이 콜라겐이 합성이 되고 활성화되고 구조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히알루론산과 피부 구성 성분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즉 토양과도 같이 물리적 바탕의 역할을 할 때 이 콜라겐이 활성화가 되고 견고하게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콜라겐이 감소를 합니다. 20대 중반부터 콜라겐을 1년에 1%씩 감소해서 50대에 이르게 되면 가지고 태어난 원래 콜라겐의 30%밖에 남지 않게 되면서 피부의 구조가 무너지고 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콜라겐만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의 이미지로 보시게 되면 오른쪽 이미지는 굉장히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콜라겐 역시 가닥가닥 끊어져 있으면서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이 이렇게 감소하고 콜라겐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히알루론산과 피부 구성 성분들, 영양 성분들 역시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 피부는 텅텅 비어가게 되는 거죠. 치밀하게 꽉 차 있어서 꽉 차 있는 피부가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탄력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탱탱하게 탄력을 유지해 왔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탄력의 기둥인 콜라겐도 감소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콜라겐은 다 끊어져서 탄력 기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새롭게 콜라겐이 잘 생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히알루론산과 피부 구성 성분들 역시 감소하게 되면서 피부는 비어가게 되고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듯이 헐렁헐렁한 피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빈 공간이 많아진 곳은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움푹 꺼지게 되고 이렇게 움푹 꺼진 부분은 깊은 주름으로 피부 표면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마치 견고한 새 건물, 튼튼한 새 건물이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면서 붕괴 직전에 폐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피부 역시 탄력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무너질 수 있다. 바로 이게 노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져가는 피부의 탄력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건물과도 같습니다. 건축의 원리와도 같죠. 무너져가는 폐건물은 이 쓸모없는 구조, 건축 폐기물과도 같은 구조를 허물고 새롭게 재건축을 하는 것만이 답이듯이 우리 피부 역시 콜라겐의 탄력 구조, 지지 구조, 탄력 기둥을 다시 세워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콜라겐을 바로 세워야 얼굴을 무너지지 않고 얼굴을 다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고주파와 초음파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얼굴에 콜라겐을 다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줬다면 두 번째 단계는 채워줘야 되는 단계죠. 가득 채워줘야 되는 단계. 콜라겐의 기둥을 세워준 다음에는 히알루론산과 영양성분, 피부 구성 성분들을 가득 채워줌으로써 물리적 바탕의 역할, 토양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콜라겐을 합성을 촉진시키고 생성된 콜라겐의 구조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과 영양 성분들을 깊이 많이 채워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워줄 때는 피부 안쪽 깊숙이 그리고 많이 채워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피부 노화란 과연 무엇인지, 동안과 노안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어떻게 리프팅 시술, 동안 시술이 완성되는지 그 원리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피부과 시술의 효과, 그 이면의 한계, 가격적 부담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 재생 회복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 세 가지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티스트리에서 9월 새롭게 출시되는 더마 아키텍트, 탄력을 설계하고 얼굴을 디자인하는 혁신적인 탄력 디바이스 더마 아키텍트를 통해서 어떻게 꾸준히 홈케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피부의 탄력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피트니스와 스킨 뉴트리션 두 가지 모드로 코어 헤드링을 바꿔서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스킨 피트니스는 탄력 모드, 리프팅 모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킨 뉴트리션은 흡수를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킨 피트니스, 즉 리프팅 모드의 핵심 기술은 듀얼 고주파, 두 가지 파장의 고주파와 한 가지 파장의 초음파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킨 뉴트리션, 흡수의 기술은 세 가지의 혁신적인 흡수의 기술의 결합, 설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온 토포레시스는 리더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더마 소닉의 기술과 동일합니다. 전류의 흐름, 전기적 반발력을 통해서 성분들을 밀어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온 토포레시스의 테크놀로지고요. 일렉트로포레이션은 주사기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도, 즉 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피부 깊숙이
미세한 길들을 열어줌으로써 피부의 미세 홀들, 길들을 일시적으로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소노포레시스는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열린 길을 넓혀주는, 확장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이온 토포레시스를 통과 이온 일렉트로포레이션과 소노포레시스 이 세 가지 흡수의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열어주고 넓혀주고 밀어 넣어주는 흡수의 가장 이상적인 테크놀로지, 즉 깊이 많이 침투시켜 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로 흡수를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너진 얼굴의 탄력을 고주파와 초음파로 세워주고 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흡수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채워 넣어주는 것이 바로 더마 아키텍트의 재건축, 피부 재건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킨 피트니스의 핵심 테크놀로지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탄력 리빌딩, 즉 재건축의 원리죠. 1MHz와 3MHz의 듀얼 고주파와 1MHz의 초음파 세 가지 파장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어린 콜라겐의 생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스킨 피트니스는 1.94mm, 즉 얼굴 피부의 진피층의 안쪽까지 도달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파장의 고주파 그리고 초음파, 듀얼 파장과 듀얼 쉐입 두 가지 형태, U자형의 벌크 히팅 쉐입과 초음파, 나선형의 웨이브 쉐입이 동시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피부 진피층에서 이 심부열을 발생시켜서 고주파의 심부열이 오래된 노화된 콜라겐을 파괴하고 초음파 고주파와 함께 어린 콜라겐을 재생,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즉 듀얼 파장과 듀얼 쉐입으로 전방위적으로 넓게 깊이와 넓이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빈틈 없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촘촘하게 생성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과연 이와 같이 세 가지 파장, 즉 두 가지 파장의 고주파와 한 가지 파장의 초음파를 피부 진피층 안쪽까지 넣어 주었을 때 진피층에서 텅 비어있는 무너져가는 진피층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콜라겐이 거의 비어있는 노화된 피부 진피층 안쪽에 파장이 들어가고 있죠. 초음파와 고주파의 파장이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주파와 초음파가 침투되고 있는데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 것은 이 피부 안쪽의 밀도, 즉 콜라겐 기둥의 밀도와 함께 지금 피부 위쪽이 굉장히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피부 표면이 이 콜라겐 기둥이 촘촘하게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지금 보시면 콜라겐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으면서 당연히 이 콜라겐 기둥이 촘촘하게 떠받쳐 주니까 피부 표면이 받쳐 올라가면서 팽팽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던 피부가 팽팽하게 탄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스킨 피트니스의 고주파와 초음파는 어린 콜라겐을 생성시켜서 피부의 탄력 구조를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워줬다면 이제는 채워줄 차례죠. 스킨 뉴트리션의 핵심 테크놀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인핸스먼트 테크놀로지인데요. 일렉트로포레이션은 견고한 피부 장벽층에 일시적인 미세 홀들, 미세한 길들을 뚫어주게 되고요. 소노포레시스는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된 경로를 확장,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온토포레시스는 전기적, 전류의 흐름을 통해서 밀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즉, 뚫어주고, 넓혀주고, 밀어넣어서 침투시켜줌으로써 깊이, 많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침투, 흡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깊숙이 많이 침투시키는 것을 달성할 수가 있는 테크놀로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피부과 시술의 매출의 상승과 함께 탄력 디바이스, 홈 뷰티 디바이스의 매출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뷰티 디바이스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디바이스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00만 원대의 고가의 디바이스부터 30만 원대, 40만 원대의 저가의 보급형 디바이스까지 너무나 많은 디바이스들 중에서 왜 더마 아키텍트, 아티3의 뷰티 디바이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차별화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화 포인트는 옵티마이즈드, 즉 최적화된 테크놀로지의 설계라는 거죠.
고주파의 파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이와 같은 수많은 변수 속에서 고주파의 최적의 공식을 찾기 위해 아티스트리의 연구진들은 검증과 실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 결과, 테스트 결과 1MHz와 3MHz 두 가지 파장을 찾아내게 되었고요. 각각의 단일 파장이 아니라 1MHz와 3MHz의 교차 출력, 즉 두 가지 파장을 결합했을 때 가장 높은 콜라겐의 발현율, 즉 탄력을 생성시킬 수 있다라는 매직 볼티지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A와 B와 C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A와 B는 타사의 디바이스고요. C는 더마 아키텍트입니다. 과연 어떻게 다르게 파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단일 파장입니다. A의 단일 파장으로 침투했을 때 진피층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고 계신데요. 넓게 침투하고 있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B의 경우에는 굉장히 뾰족하게 들어가고 있죠.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B와 같은 파장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진피층이 촘촘하게 빈틈없이 커버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 더마 아키텍트의 경우에는 1MHz와 3MHz가 교차 출력되는 듀얼 파장으로서 넓게 깊이, 즉 넓이와 깊이를 모두 커버하면서 빈틈없이 전방위적으로 콜라겐을 진피층에 촘촘하게 생성시킬 수 있는 파장의 설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 것은 바로 최대 심부열의 온도입니다. 진피층의 심부열의 온도는 이 피부 표면의 온도와는 다릅니다. 피부 안쪽 진피층에서 생성되는 온도죠. 이 최대 온도를 보시게 되면 A와 B와 더마 아키텍트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35.5도에서 7도 정도의 최대 온도에 도달하게 되고요. B는 34.7도, 더마 아키텍트는 43.6도라는 최적의 심부열을 진피층에 발생시키게 되죠. 진피층의 온도가 심부열이 42도에서 45도 사이에 도달하게 됐을 때 실제로 의미 있는 반응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즉 피부 진피층에 노화된 콜라겐을 파괴하고 새롭게 어린 콜라겐을 생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심부열 온도 43.6도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높은 주파수가 아니라 더 깊게, 더 넓게, 더 균일하게 도달할 수 있는 또 최적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주파수의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설계된 최적의 반응 시간입니다. 즉, 이 스킨 피트니스는 샷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샷, 두 번째 샷 이렇게 롤링이 아니라 샷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 샷의 반응 시간, 세팅 값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실험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반응 시간, 즉 가장 높은 콜라겐의 발현율을 보여주는 세팅 값을 찾게 되었습니다. 300초를 조사했을 때 159%의 콜라겐 발현율을 볼 수 있었던 반면에 60초로 더 짧은 초수로 조사했을 때 304.34%로 콜라겐 발현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초로 세팅값을 조사했을 때 376.93%로 콜라겐 발현율이 가장 높게 상승되는 것, 즉 가장 많은 어린 콜라겐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결과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것이 바로 6초라는 한 샷의 더마 아키텍트의 세팅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는 최고의 과학, 혁신적인 과학이죠. 기술이 곧 흡수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 더마소닉과 함께 적용했을 때도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었죠. 127%의 비타민C 흡수율을 보여줬다면 더마 아키텍트와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을 함께 사용했을 때는 비타민C 흡수율이 무려 270%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더마소닉과 더마 아키텍트를 비교했을 때 약 2.12배 비타민C의 흡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킨 뉴트리션의 코렉팅 세럼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결과를 보실 텐데요. 스킨 뉴트리션의 코렉팅 세럼은 항산화와 함께 당화 노화를 케어하고 예방하면서 피부 노화의 10가지 징후들을 한 번에 케어해주는 아티스트리의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세럼입니다. 이 안티에이징 세럼, 코렉팅 세럼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매우 흡수력이 좋은 세럼이지만 더마 아키텍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무려 2.3배 더 깊이, 2.5배 더 많이
흡수에서 중요한 지표죠. 깊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 핵심적인 테크놀로지의 원리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내 피부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내 얼굴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어떻게 어려지는지 그 결과에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주요 인체 적용 실험 결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리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피부 탄력과 처짐의 핵심 시그널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보시고 계신 젊은 얼굴 라인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피부의 탄력이 무너지면서 노화된 얼굴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지, 첫 번째 단계는 콜라겐의 감소, 두 번째 단계는 탄력 구조의 약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평평해진 볼 전면의 입체감, 즉 이 볼 부분이 납작해진다는 거죠. 입체감이 빵빵하게 있어야 돼. 이 중안면부의 볼륨감이 처지면서 퍼지면서 납작해지고, 4단계에서는 이 턱선이 처지면서 얼굴과 목의 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선명했던 턱선, 얼굴과 목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노화된 얼굴의 라인에 있어서는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부터가 목인지 불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이 탄력의 저하로 인해서 얼굴 피부가 무너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모공의 형태도 변합니다. 모공이 넓어지고 많이 보일 뿐만이 아니라 형태도 변하게 되죠. 동글동글 원형이었던 모공이 타원형으로 세로로 길게 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탄력이 처지기 때문에, 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피부의 치밀도입니다. 피부의 치밀도는 노화에 따라서 점점 떨어지게 되죠. 앞서 제가 콜라겐이 감소함과 동시에 피부의 구성 성분도 빠져나가면서 빼곡하게 가득 꽉꽉 차있던 피부가 점점 텅 비어가는 것이 바로 노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용 전에 피부를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의 노란색 라인이 피부 표면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피부 안쪽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초록색이 피부 구성 성분이 들어차 있는 부분, 검정색 부분, 블랙홀 부분은 비어있는 구멍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피부인데요. 2주 사용을 했을 때 초록색 부분이 많아지고 검정색 구멍이 메워지면서 안쪽까지 더 차오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4주 사용을 했을 때는 더 많이 차오르면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저는 이 피부 표면의 선의 변화입니다. 일직선이었던, 평면적이었던 피부 표면의 선이 피부 안쪽이 꽉꽉 차오르고 치밀하게 빵빵하게 차오르면서 팽팽하게 이렇게 터질 듯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볼 부분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납작하게 이 입체감이 없어졌던 볼 부분의 피부가 피부 안쪽의 치밀도가 차오르면서 팽팽하게 차오르면서 빵빵하게 다시 입체감이 살아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주 사용했을 때 피부 치밀도 58.7%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피부 탄력 복원력 역시 4주 착용 시 162.1%의 증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피부 탄력 복원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베개 자국, 모자 자국, 마스크 자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용 전에 화면을 보게 되면 피부에 이 파란색으로 꾹꾹 눌러놓은 자국들, 잘 없어지지 않던 자국들이 4주 사용 후에는 희미하게 사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눌러서 바로 다시 올라오는 피부, 탄력 복원력이 향상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마키텍트를 꾸준히 사용하시게 되면 더 이상 베개 자국 또는 마스크 자국, 모자 자국 때문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시겠죠. 세 번째 단계는 볼 처짐의 각도입니다. 처진 얼굴, 볼 처짐의 각도가 올라가면서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사용 전의 얼굴과 사용 4주 후의 얼굴의 라인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턱선이 선명해지고 매끈해졌을 뿐만 아니라 눈 밑 처짐이 개선되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이 하관의 마리오네트 주름의 길이와 깊이와 선명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사용 후에 볼 처짐의 각도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되었을까요? 고작 1.38도가 상승이 되었을 때, 볼 처짐의 각도가 1.38도 살짝 올라갔을 뿐인데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큰 효과, 얼굴 선이 선명해지고 턱선이 선명해지고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이 개선되고 또 눈밑 처짐 역시 개선되는 것을 4주 만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중요한 지표죠. 턱선의 타이트닝, 즉 턱선이 선명해지고 짧아지는 효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용 전과 2주 사용 후, 4주 사용 후를 보시게 되면 사용 전 128.2mm였던 턱선의 길이가 사용 후에는 127.6mm로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0.6mm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10년간 2에서 3mm 정도의 길이가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10년간 감소하는 길이가 2mm에서 3mm라는 것을 말씀을 미리 드리지 않았다면 이 0.6mm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와닿지 않으셨을 텐데요. 10년간 2, 3mm가 길어지는 턱선이 4주 동안 0.6mm나 짧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턱선이 선명해지고 얼굴에 탄력이 올라가면서 올라붙은 얼굴 라인, 턱선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의 평균 0.46mm의 감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 2에서 3mm가 길어지는데 단 4주간에 0.46mm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매우 빠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공의 개선 효과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전에 모공을 보게 되시면 파란색 모공은 큰 모공이에요. 눈에 잘 띄는 모공, 초록색 모공은 어느 정도 보이는 모공, 노란색 모공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모공인데요. 파란색 모공을 주목해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모공이 세로로 형태가 늘어지면서 모공끼리 만나면서 주름처럼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늘어지던 모공, 커지고 많아지고 깊어지고 늘어지던 모공이 4주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모공의 형태가 변합니다. 세로로 길어졌던 타원형의 모공이 원형으로 동그랗게 변하게 되고요. 파란색 모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만나서 주름을 형성하고 있던 모공들이 다 떨어지면서 주름이 없어지게 되고요. 점점 노란색 모공이 많아지면서 즉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되지 않는 작은 모공으로 개선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숫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모든 피험자들의 탄력 개선의 효과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인체 적용 실험에 참가한 모든 피험자들이 100%의 탄력 개선 효과, 즉 피부 치밀도와 탄력의 복원력, 턱선 타이트닝에 의미 있는 일관된 탄력 개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일정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마 아키텍트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마 아키텍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더마 아키텍트의 기능을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아티스트의 히알루론산 플러스 엑소좀 딥샷, 이번 프로모션의 증정품으로 제공이 되는 획기적인 혁신적인 제품인데요. 자, 콜라겐은 우리가 더마 아키텍트의 스킨 피트니스 모드를 했을 때 바로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밤에 스킨 피트니스를 하신다면 내일 24시간이 지난 내일 밤부터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노화된 콜라겐은 파괴되고 어린 콜라겐이 생성이 되는 이 콜라겐 재합성의 골든타임이 바로 24시간에서 4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바로 히알루론산이라는 거죠. 앞서 제가 히알루론산, 진피층의 히알루론산은 바탕의 역할, 물리적 바탕의 역할, 마치 건강한 식물의 윤택한 토양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알루론산이 충분하게 있어야 콜라겐이 잘 합성되고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콜라겐의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히알루론산의 농도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콜라겐도 잘 합성이 되지 않고 콜라겐도 견고하게 안정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발생될 때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피부과에서는 이 물광 주사라는 시술을 하게 되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주사 바늘을 통해서 직접 히알루론산을 주입시켜주는 시술인데요. 물론 아프기도 하고 또 재생 회복 기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티스트의 히알루론산 플러스 엑소좀 딥샷은 물광 주사보다도 더 고함량의 33mg의 히알루론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광 주사가 한 번에 20mg이라면 이 히알루론산 플러스 엑소좀 딥샷은 1회에 33mg의 고함량의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3700 달톤의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으로 굉장히 작은, 모공보다 작은 분자량으로 깊숙이 쉽게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 플러스 엑소좀 딥샷은 99.5%의 고함량의 히알루론산과 작약에서 추출한 0.1%의 엑소좀 성장 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플러스 엑소좀 딥샷을 더마아키텍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체움으로 완성하는 탄력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피부의 보습 효과가 33.02% 개선되고 피부 결과, 또 눌림 자국도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가 부위 처짐이 10.08% 개선되고요. 팔자 부위의 처짐 역시 25.19% 개선되는 효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콜라겐이 새롭게 태어나는 콜라겐 합성의 골든타임, 스킨 피트니스 다음날 저녁에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과 함께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을 듬뿍 바르신 다음에 이 패치를 전체적으로 붙여주세요. 이 눈 아래쪽으로 양쪽으로 양볼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미스트, 비타민 크림 미스트를 뿌리신 다음에 부직포 필름을 떼어내시고 비타민C 모드, 흡수 모드로 90초 동안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모션 아이템으로 증정될 뿐만이 아니라 10월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더마아키텍트 9월 2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스팅 젤 3개와 함께 더마아키텍트 127,000원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출시와 함께 프로모션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티스트리의 기존 더마소닉과 같은 디바이스와 함께 5만원 더마아키텍트 바우처 증정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더마아키텍트 바우처는 더마아키텍트 개별 본품뿐만 아니라 프로모션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구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마아키텍트와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 그리고 코렉팅 세럼, 울트라 리프팅 크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만원 할인된 가격에 보상 판매에서 5만원 할인을 또 받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페이 역시 적용 가능합니다. 증정품으로는 앞서 안내해드린 히알루론산 플러스 엑소좀 딥샷 2세트를 증정해 드립니다. 한 세트에는 4팩씩 들어있고요. 즉 8회분, 8주분의 분량을 증정해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알루론산 엑소좀 딥샷 2팩과 비타민 크림 미스트 미니, 그리고 프로틴 시트 마스크, 오늘도 눈부시게 글루타치온 30매, 그리고 토너 미니, 디파잉 세럼 미니, 코렉팅 세럼 미니,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 미니 1개와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 미니 4개, 트루콜라겐 미니 2개를 증정해 드림으로써 총 33만원 상당의 풍성한 증정품 혜택 받아 가실 수 있는 이 프로모션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강력하게 돌아온 아티스트리의 커버 메이크업 듀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버 퍼펙트 파우더 파운데이션과 퓨처 글로우 세럼 컨실러 9월 16일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퓨처 글로우 세럼 컨실러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이 컨실러와 파우더 파운데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밀착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메이크업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밀착이 안 되고 흘러내린다면, 벗겨진다면 소용이 없겠죠? 내 피부에 착 붙는 밀착력, 얇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밀착이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롱래스팅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오래가는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세럼 컨실러, 밝은 컬러와 중간 컬러 2가지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에버퍼펙트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얇은 한겹 밀착으로도 효과적인 보정력을 가지고 있는 파우더 타입의 파운데이션인데요.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벨벳 광이 살아나는 피부 표현이 특징입니다. 파우더인 듯 크림인 듯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뽀송뽀송한 벨벳 터치의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으로 얇게 밀착되어서 효과적으로 커버시켜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지속되는 롱래스팅의 커버 효과, 리필과 케이스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밝은 컬러와 중간 컬러 2가지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9월 회계연도를 새롭게 힘차게 열어갈 아티스트리의 혁신적인 신제품